자, 볼까요? 97강. 오늘 나오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태까지 많이 했었던 것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살코기를 사려고 했다가 오뚜기까지 사게 됐다. 이렇게 되죠? 세 가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는 살코기, 그 다음에 오뚜기, 그 다음에 됐다. 이렇게요. 예. 그냥은 고기잖아요. 그쵸? 예. 그냥은 고기인데 거기서 살 하니까는 살코기가 되네요. 그쵸? 예. 맞춤법이 저런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어원상으로 옛날 중세시대에 우리나라 보게 되면 살 플러스 고기 다음에 히읗이 원래 들어가는 단어였대요. 예. 그래서 히읗이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 히읗이 고기 할 때 기억하고 이렇게 만나서 거센 소리 되기, 키역이 됐다. 그래서 코기 이렇게 됐다라는 게 있죠. 예.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저번에도 말했듯이 암 또는 수를 나타나는 그 암하고 수 다음에 개가 오면은 그냥 암, 개, 수, 개 이게 아니잖아요. 암, 개, 수, 개 이렇게 되고요. 돼지도 마찬가지죠. 암, 돼지, 수, 돼지가 아니라 암, 퇴지, 수, 퇴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뚜기 같은 경우는 맞춤법이 어긋나죠. 맞춤법에 맞게 하려면 오뚝 플러스 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뚜기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이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왜요? 평상시에 이 단어의 모양을 하도 많이 보니까. 뭐 때문에요? 어느 회사 때문에, 그 오뚜기 식품 거기 때문에. 제 고향이 평택인데 평택 사람들은 아마 이거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이거라고 주로 생각할 거라고. 왜냐면 그 평택에 이 오뚜기 공장이 엄청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지방 사람보다 이거를 아주 눈에 더 있게 되겠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됐다. 무엇 기본형이 뭐예요? 되다죠? 근데 과거 시제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엇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의 줄임말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됐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형태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써야 돼, 아니면은 이거를 써야 돼, 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좀 전에 말했지만 기본형이 되다잖아요. 되다. 근데 얘가 어간, 어미 이렇게 되죠? 근데 얘만 쓰게 되면, 얘 혼자만 쓰게 되면 어간 하나만 쓰게 되는 건데, 어간도 형태소로 구분하게 되면 자립 형태소예요? 아니면 의존 형태소예요? 의존 형태소니까 어간인 돼 이거 혼자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뒤에 어떠한 어미가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혼자 써도 되는 거죠. 왜 혼자 써도 되죠? 줄임말이잖아요. 어간 돼 플러스 어미 어를 줄여서 돼 이렇게 하니까.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인간은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생로병사. 로 이렇게 되는데 노가 아니라 뭐죠? 로로 써야 되는 거죠. 요거. 이게 무슨 자예요? 늙을 원래 음이 로예요. 로. 니은 노가 아니라 리을 로가 원음이라고요. 원음. 원음이라고요. 그래서 원음대로 써주는 거죠. 로로. 로로. 근데 이 로를 원음대로 안 써주는 경우가 있죠. 즉, 니은인 노로 써주는 경우가 있죠. 어떤 때요?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될 때. 근데 두음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두자가 머리 두자잖아요.
그냥 어떤 단어의 맨 앞에 올 때는 이게 니은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맨 앞에 온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왔으니까 두음 법칙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우주선의 발사 성공률이 높지 않을 것 같다. 성공률 이렇게 되죠. 한자는 똑같은데 어떤 때는 율, 어떤 때는 리을, 리을 이렇게 쓰게 되죠. 어떻게 알죠?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이 앞에 나오는 단어, 이게 끝소리가 얘는 이응이잖아요. 이응. 이응이 뭐냐면 울림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오는 글자의 끝소리가 뭐일 때? 울림소리일 때는 율 이렇게 해요. 예? 잘못했어요. 앞에 오는 요거 성공 율 이렇게 됐죠? 잘못했어요. 앞에 오는 거에 모음일 때. 앞에 오는 게 모음이거나 니은 받침일 때. 니은 받침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오는 게 모음이나 니은 받침일 때 율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내가 한꺼번에 설명을 하려고 했네. 모음이나 니은 받침일 때. 근데 요거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모음도 아니고 니은 받침도 아니니까 니은 받침이 아닌 받침일 때. 니은 받침이 아닌 다른 받침일 때는 얘를 쓰는 거죠. 근데 요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뭐가 있냐면 열 또는 멸 요것도 똑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오는 글자가 받침이 없는 모음으로 끝나거나 니은 받침일 때는 율, 열 이렇게. 그리고 니은 받침이 아닌 다른 받침이 올 때는 리을, 리얼 이렇게.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쓴 책의 머릿말에 어떤 내용을 게재할까? 요 머릿말인데 요 시옷 받침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쵸? 이거는 게 이제 사이시옷,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된 건데요. 발음은 어떻게 할까요, 쟤를? 원래 이게 머리 플러스 말이잖아요. 머리 플러스 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발음에 따라 달라요. 얘가 이 사이시옷을 쓰는 그런 조건에 거의 맞아 떨어지는 단어예요. 사이시옷 또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려면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합성어일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큰 조건이 합성어일 때. 합성어라는 게 뭐예요? 두 단어가 만나서 한 단어가 되는 거잖아요, 쉽게. 그리고 두 단어 중에서 한 단어는 최소한 순 우리나라 말이어야 된다. 근데 얘는 둘 다 순 우리나라 말이니까 또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 단어, 앞에 단어에 받침이 없어야 된다. 받침이 없어야지 이 시옷 받침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받침이 있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받침이 없고 뒷말이 지금 여기서 보니까 미음이죠? 예. 그랬을 때 요 발음할 때 여기에 니은이 하나가 더 생긴다. 그러면 얘가 시옷 받침을 쓰는 린말이 되려면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린, 말 이렇게 발음이 된다면 여기 니은이 하나가 더 생겼잖아요, 발음상. 그러면 요게 시옷 받침을 쓰는 얘가 맞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표준 발음이 이게 아니에요. 표준 발음이 뭔지 아세요? 그냥 리 말이에요. 머리말. 다른 조건은 다 되는데 하나 조건이 안 돼요. 이 니은이 덧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겠죠? 예,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 사이시오 현상과 관련된 것은 여태까지 문제 정말 많이 나왔어요.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수능 시험에서도요, 이 사이시오 사이소리 현상에 관해서요, 정말 끊임없이 문제 나왔어요. 예. 얼마 전에 중고등학교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예. 걔네들한테도 교과서에 이 부분이 나와가지고 제가 말을 해줬거든요. 이거 정말 끊임없이 나왔다. 그리고 이 단원에서도 이게 나오니까 이번에 꼭 나올 거야. 그러니까 설명 잘 듣고 나중에 틀리지 마라 했는데 또 틀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됐다 하면 다시 그 책을 보세요.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사이시오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어린 말이 아니라 그냥 머리말이다. 머리말이다. 그래서 발음도 머리말이 된다. 그 다음에 요가 또 같은 거죠. 수확한 사과를 세어보니 개수가 상당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개수 할 때 개하고 수 할 때 수가 다 한자와 한자어예요. 두 글자로 된 한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얘가 원래 한자를 쓰게 되면 이렇게 그냥 개란 말이에요. 개. 한 개, 두 개 할 때 그 낱개를 뜻하는 이 개인데 이 시옷 받침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죠. 이 사이시옷 현상에 관한 거는 합성어일 때 해당이 되고, 합성어는 두 단어 중에 한 단어 최소한 쓴 우리나라 말이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한자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자어 중에서 이거는 뭐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꼭 외워둬야 되는 거죠. 두 글자로 된 한자어는 6개만 저 시옷 받침을 쓴다. 6개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곳간. 원래는 한자로 쓰면은 고간이에요. 고간. 근데 얘 곳간. 또 셋방. 원래는 세방이에요. 한자로 쓰게 되면. 또 하나는 숫자. 그 다음에 착간, 퇴간, 횟수. 요 6개만. 원래 그 한자의 대로 쓰지 않고 시옷 받침을 써서 표기를 한다. 이건 뭐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아니라 개수. 그 6개에 해당이 안 돼요. 얘가. 알겠죠? 저 개수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초점이에요. 초점 알잖아요. 초점. 우리가 대부분 뭐 초점이라고 하나요? 걔를? 초점이라고 하죠. 근데 초점으로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되어서 아니면 줄여서 돼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저번에 말했었죠? 왜냐면 이 어서라는 게 어서가 어간이에요. 어간. 아니, 어미예요. 어미. 근데 그냥 서라는 어미 없어요. 어서라는 어미는 있어도 서라는 어미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어서 그걸 줄여서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선수는 만만찮은 이렇게 되죠.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무엇의 줄임말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얘는 뭐뭐지 아니하다. 얘를 줄인 거예요. 뭐뭐지 아니하다를 줄인 거고, 얘는 뭐뭐하지 아니하다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 하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죠. 그래서 이 하가 들어가서 여기 하에 히읗하고 뒤에 지할 때 지읒 해서 이 치읓이 된 거예요. 치읓이.
예, 그래서 찬 이렇게 된 거죠. 얘는 하가 없으니까 치읓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의 줄임말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얘 기본형이 뭘까요? 만만다가 아니잖아요. 만만하다니까.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만만찮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만만찮은. 그 다음에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도 이 연구에 참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다른 거 큰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는 데를 붙일 거냐 아니면은 띄울 거냐, 는하고 대를. 그렇죠? 예, 많이 나왔었죠. 만약에 는하고 대를 붙이게 되면 어미로 쓰이는 거고, 예? 어미 하나로 니은 대는 어미로 쓰이는 거고, 는하고 대를 띄웠으려면은 대가 의존명사로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뭐 몇 번 나왔죠.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5가지 경우, 5가지 경우의 뜻을 쓸 때 뭐예요? 어떤 곳이라든가 장소 또는 일 또는 것 또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요.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도 이 연구에 참여하는 일 또는 참여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이나 것에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얘가 의존명사로 쓰인 거다 띄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책 없이 쓸데없는 일만 골라 하니 저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요. 여기서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여기 하라고 수가 대표적인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건 맞는데 이 밖에 같은 경우가 뭐라 그랬었죠? 밖에가 한 단어예요 그냥. 예. 그리고 저번에 말했었죠. 이 밖이 앞에 말하고 띄어 쓰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다. 안의 반대말로 쓰이는 밖. 알았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쓰일 때는 붙여 쓴다. 근데 여기가 문제죠. 보니까 여기 대책하고 없이 하고 띄었었잖아요. 근데 여기 쓸데없는 붙였었잖아요. 여기 대책하고 없는 띄었었고 여기는 붙였었죠. 왜냐면 쓸데없다라는 거는 한 단어예요. 근데 대책 없다라는 단어는 한 단어로 취급 안 해줘요. 그래서 얘는 띄운 거고 대책하고 없이. 근데 얘 쓸데없는 이라는 것은 한 단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붙여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손을 짚고 꽁지를 하늘로 치켜들었다. 이렇게 됐죠? 꽁지라는 단어가 이 문장에서 잘못 쓰인 거예요. 우리가 꽁지라는 말이 있고 꼬리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꽁무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좀 달라요. 꽁지라는 것은 조류 있잖아요. 새의 그 뒷부분에 붙어있는 좀 긴 털 있지요. 그걸 꽁지라고 하잖아요. 조류의 그 엉덩이 뒷부분에 붙은 좀 긴 그 털을 꽁지라고 해요. 근데 꼬리는요, 4발 달린 짐승의 그 엉덩이 뒷부분에 달린 그 긴 거 있죠? 걔를 꼬리라고 하죠. 근데 꽁무니는 바로 그 엉덩이 부분, 그 뒷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꽁지도 그렇고 꼬리도 그렇고 어디에 붙어요? 꽁무니에 붙어 있는 거죠. 알겠죠? 좀 달라요. 그래서 두 손을 짚고 꽁지가 아니라 꽁무니를 하늘로 치켜들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아마 두 손을 짚고 하는 거니까 사람인 거 보니까.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1번이 답이 돼요. 뭐라고 있죠? 예, 전전반측 이렇게 전전. 이 전자가요 돌아눕다 이런 뜻이에요. 이리저리 구르거나 돌아눕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정술에 침을 놓는다는 뜻으로 따끔한 충고나 교훈을 이루는 말 이렇게 되는데 4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읽어요? 정문 일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자가 정수리를 뜻해요. 맨 끝에가 침자가 바늘 침자잖아요. 이름이나 신분이 특별하지 아니한 평범한 사람을 뜻한다. 평범한 사람을 뜻한다. 7번이 답이 되죠? 뭐라고 읽어요? 장사미사. 왜 장사미사가 평범한 사람이냐면 중국 사람들의 10명 중에 장씨성을 가진 사람이 3명, 이씨성을 가진 사람이 4명. 그럼 장씨와 이씨성을 가진 사람이 되게 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뭐 비슷한 것이 뭐가 있어요? 뭐 필부, 뭐 감나물요, 뭐 초동북부, 막 이런 말이 있죠. 깊게 알되 넓게 알지 못하는 것을 말을 한다. 이렇게 되죠? 3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죠? 정의불박 이렇게 되죠. 정자가 정밀하다 이런 뜻이고요. 박자가 넓을 박자예요. 예, 넓을 박자. 이거하고 반대가 되는 게 뭐예요? 바꾸면 되잖아요. 정자하고 박자하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박이부정 이렇게 되는 거죠. 넓게는 아는데 자세하게 세밀하게 알지는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패의 전례 또는 앞사람의 실패를 거울 삼아 경계하라는 것을 뜻하는 것 이렇게 되는데 앞사람의 실패를 거울 삼아 경계하라는 것 이렇게 되죠? 2번이 답이 돼요. 뭐예요? 전거 복철 이렇게 돼요. 전거라는 게 앞 수레 이런 뜻이잖아요. 앞에서 간 그 수레 그것을 보고 얘가 제대로 갔나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갔나 이걸 보고 자기의 교훈을 삼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을 뭐라고 있죠? 전대미문. 전대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거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글자 뜻 그대로 하면 그렇죠? 그래서 매우 놀랍거나 새로운 일을 뜻할 때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 다음에 6번은 우리가 고전 문학을 보다 보면 고전 소설의 주인공들 있잖아요. 주인공들이 항상 이런 모습이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제자가에. 제주도 되게 뛰어나고요. 가짜가 아름다울 가짜예요. 그래서 외모도 되게 뛰어난 거 이렇게 말을 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점입가경이라고 하잖아요. 점입가경. 이 점자가 점점 이런 뜻이에요. 점점. 입자가 들어가는 거죠.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가경. 경치가 점점 아름다워 이런 뜻으로요. 원래 점입가경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건이 점점 재밌어지거나 좋을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좋을 때 쓰는 거지. 점점 상황이 악화지거나 나빠질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 다음에 9번에는 전도. 도자가 길도자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뭐예요? 앞길이 요원하다. 앞길이 멀다. 이런 뜻으로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은 절체절명. 아주 궁지에 몰린, 아주 막다른 길에 몰린 처지를 뜻할 때 절체절명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 이거 저번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윗사람이 위험이 없으면 아랫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항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죠.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하죠. 윗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해주면요 아랫사람이 만만하게 생각한다고요. 좀 고압적인 자세로 권위적인 자세로 하면 뒤에서는 욕해도 앞에서는 복종하는 척하죠. 예, 사람이 참 심리가 간사합니다. 말 타면 공마 잡히고 싶다. 뭐죠? 욕심이랑 끝도 한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타지 않았을 때는 말을 타고 싶다라고 하고, 말을 비로소 탄 다음에는 저 경마 잡히고 싶다 할 때 저 경마가 뭐냐면, 우리가 그 사극 같은 데 보게 되면 양반들이 말을 혼자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인들이 어떻게 하죠? 말을 몰잖아요. 이렇게 고삐를 치고. 천천히 가지 무슨 무인들처럼 그냥 따닥따닥따닥따닥 달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알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나 차 한 대 있었으면 좋겠어. 차를 사요. 열심히 타고 다니죠. 근데 어느 정도 타고 다니면요, 타고 다니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상가집 가야 되잖아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전화, 야 영범아 너 갈 거야? 가야지 당연히. 야 우리 집으로 좀 와줄래? 나랑 같이 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새끼 자기 차 안 타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차 모르는 거 싫어. 내 차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옆에. 왜? 그래야지 가가지고 술도 먹고 하니까. 근데 나는 차를 몰고 가니까 거기 가서 술도 못 먹잖아요. 그리고 또 올 때도 걔네 집까지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차 타고 싶어가지고 막 운전하고 다니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요, 자기가 직접 모르는 거 싫어해요. 비슷한 거예요. 망건 쓰자 파장. 파장이라는 게 뭐예요? 장이 끝난 거죠? 망건을 쓰고 이제 장에 가려고 했더니 준비를 다 하고 하랬더니 끝났어요. 이런 뜻이에요. 먹는 데는 관발이요, 일에는 송곳이라. 먹는 데는 관발이요. 관발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 오징어나 아니면 낙지나 막 이런 것에 그 빨판 있잖아요. 그 다리에 붙어 있는 그 빨판 쫙 달라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 거,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이익이 되는 것에는 남보다 먼저 덤비나 일할 때는 깨를 펴며 뺀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메밀굿에 쌍장구치랴. 메밀떡굿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굿을 차리다 보면 그 신적인 존재한테 바칠 그 재물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재물이 메밀떡이니까 별 볼 일 없는 굿인 거죠. 별 볼 일 없는 굿에 쌍장구치랴. 장구 옆에서 흥을 돋아주기 위해서 장구를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장구를 2개씩이나 칠 필요가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굿에?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니은이 답이 되겠어요.